저는 올해로 딱 결혼 8년 차가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5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저희 부부는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손에 기름 마를 날이 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연봉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나름 괜찮은 회사라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 때문에 전업주부로 지냈었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컸다는 판단에서 6개월 전쯤 복직을 하게 되었네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연락이 오긴 했지만 아직 아이가 5살이다 보니 풀로 근무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 소개로 작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인데 월 200 조금 넘는 월급이긴 해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만 일하면 되니까 조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남편 연봉이 높은 편이긴 해도 어디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겠어요? 그나마 제가 일을 다시 하면서부터 조금씩 돈도 모으고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여유도 생기더군요. 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많이 비싸지는 않기도 하고 남편 다니는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아예 집을 사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물론 갚아야 할 대출이 아직 남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1년 조금 안 남았네요. 거기다 5년 사이에 집값도 제법 올랐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기로 한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시겠지만 다들 그렇듯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또 해결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입니다. 다른 부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가끔 별일 아닌 일로 서로 자존심 세우며 싸우고 며칠씩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껌딱지처럼 굳어다니는 게 남편과 제 사이입니다. 남편과 제가 동갑도 아니고 나이가 4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웬만한 건 남편이 져주긴 해요. 거기다 감수성이 풍부한 남편이다 보니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아들 없이 어디 갈 때면 손도 꼭 잡고 다닐 정도로 다정한 부부이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종종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십니다. 먼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친정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이 지역에서 토박이신데다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만 가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계세요. 거리상으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 아무래도 친정보다는 시댁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랑 시부모님은 살아온 궤적 자체가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도 그리 좋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부모라도 가까이 살면 하다못해 애를 봐주거나 급할 때 의지도 되고 그러지 않냐 하시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희한테 항상 민폐만 끼치시더라고요. 아이 문제도 그래요. 남들은 며느리 내보내 일 시키려고 일부러 손주까지 봐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입에서 꺼낸 말이 나는 애 보는 거 싫어하니까 행여라도 나한테 맡겨놓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였지요. 애초에 육아는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 전담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별로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손주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딱 잘라 말씀하시니 엄청 서운하더군요.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겠다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네요. 어떻게든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아예 육아에 있어서 시부모님의 도움은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가 편찮으신 데도 없습니다. 말이라도 급할 때는 한 번씩 봐주겠다 하시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든든하겠어요. 원래도 별로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때 이후로 더 싫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처럼 팔자 좋은 전업주부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원체 요리를 못하셔서 집에서 밥 차리는 건 거의 보지 못했고 가족들이 모이면 식사는 무조건 외식을 할 정도라니까요. 이때까지 어머님이 차려준 밥상은 한 번도 얻어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남편 밑으로 지금은 장가를 간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집안일을 동생과 함께 나눠서 했답니다.
그만큼 집안일 자체에 관심이 없으셨던 어머님 덕분에 지금 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저보다 더 잘해요. 웬만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하지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그 정도로 요리나 집안일 하는 걸 싫어하시고 또 선천적으로 엄청 게으르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온 집안이 난장판 그 자체더라고요. 원래 제가 복직을 1년 정도 더 빨리 할 계획이었거든요. 마침 꽤 괜찮은 조건으로 복직 제안이 왔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랑 재퇴근 시간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텀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색을 하시면서 이럽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봐주시는 조건으로 매달 50만 원씩 드린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싫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정말 속상했네요. 당연히 저희 남편도 따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아버님께서 나서시더니 부모가 손주 봐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용돈 받으시는 날에는 꼭 전화를 하셔서는 요즘 물가가 어떠니 하면서 돈이 적다는 불평을 하시거든요. 저희 부부 벌이를 생각해보면 30만 원이 적다고 충분히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돈 관리하는 걸 아신다면 오히려 용돈을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거라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시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과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대기업 자동차 회사 생산직으로 평생 근무를 하셨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비록 생산직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연봉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정규직일 때 한해서 말이에요. 아무튼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 일반 회사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벌어오는 돈이 적은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 없을 만큼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건 전부 다 두 분 씀씀이 때문일 겁니다. 시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20평대 자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이던 주식이던 뭐 돈 될 만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께서는 결혼하고부터 월급 봉투를 살림하는 어머님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던 어머님은 쓸 데도 없는 데다가 돈을 펑펑 쓰면서 살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남은 게 딱 집 한 채뿐인 상황인 거죠. 뭐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지 한 번은 지금 돈이 없는 이유가 옛날에 갯돈을 두어 번 사기당해서 그런 거라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모으기만 했어도 집 한 채는 더 가지고 있었을걸요? 근데도 어머님은 아들 둘 키우면서 비잔지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는 소리나 하십니다. 솔직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을 봐도 대부분 아버님보다 적게 돈을 벌면서도 저희 시부모님보다 훨씬 잘들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은퇴하기 전 몇 년 동안 세금 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해도 600이 넘었고 거기다 자동차 회사 특성상 상여금이며 뭐 보너스까지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냥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다니면서 평생 일을 하셨는데 아무리 돈을 막 써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모았다는 건 분명히 어딘가 돈이 새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범인은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 역시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견디는 분이시거든요. 아버님도 생활비와 저축의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시라 등산이며 낚시, 그리고 골프 등등 그때그때마다 취미 생활이 바뀌셨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의 장비는 최고급으로 준비해야 직성이 풀리세요. 시댁 베란다에 완전히 새거 같은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사신 거라는데 무려 400만 원짜리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10번도 안 타고 자전거 동호회는 탈퇴하셨고 지금은 빨래거리로 쓰이는 신세입니다. 한마디로 400만 원짜리 빨래거리인 거죠. 당연히 골프채나 낚시대도 비싼 거 아니면 아예 사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카드 할부로라도 무조건 구입하고 보세요. 그런 아버님을 말려야 할 어머님 역시 부창부수라고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 옷이며
화장품만 사서 쓰시다 보니 돈이 모일 리가 있겠냐고요. 시댁에 가면 좁은 집에 뭘 그렇게 물건들을 잔뜩 들여놓았는지 갈 때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못 보던 고가의 용품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장식장에는 아버님이 수집하신다는 양주가 꽉꽉 들어차 있고 주방에는 주방대로 수백만 원 하는 접시와 그릇 세트가 가득해요. 그나마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에는 벌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쳐도 재작년에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부터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현재 아버님은 재직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퇴직금도 있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있으니 그 돈이면 두 분이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는 액수이긴 하지요. 단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근데 아버님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두 분은 메이커 제품만 고집하시고 2월 상품이나 중저가 브랜드는 후지다면서 쳐다도 안 보시는 겁니다. 거기다 퇴직금도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한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국산차만 타고 다닌 게 아니라면서 곧바로 1억이 훌쩍 넘는 외제 승용차를 뽑아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현금 박치기로 말이죠. 아니, 모아놓은 돈이 많은 분이 그런다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부모님 상황에서 1억이 넘는 외제차라니요. 거기다 아버님 말씀도 모순이 있는 게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꽤나 큰 할인 혜택이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아버님은 3년마다 한 번씩 새 차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한이 되네 만에 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뭐 본인은 중고로 팔고 새 차 사는 과정에서 얼마 손해 안 봤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막말로 차 바꿀 때마다 들어가는 세금이랑 감가상각 비율만 적게 잡아도 몇백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 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겨우 2시간 애봐주는 걸 거절하셔서 날린 건데 200도 안 되는 제 월급을 알면서도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용돈을 올려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정상적인 소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마땅히 용돈도 3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처럼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는 분들에게 제가 왜 용돈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곤란하다 대답했더니 어찌나 짜증을 내시던지 결국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뭐 하나라도 해주고 용돈 올려달라 하시라고 정리를 하긴 했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짠돌이에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물건 하나하나 전부 가격을 비교해보고 최대한 저렴한 걸 삽니다. 웬만하면 할인하는 저녁 늦게 장 보러 가고요. 옷이나 자기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노브랜드로 최저가만 고집해요. 물론 저나 우리 아들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의 과소비를 보고 자라서 더 짠돌이가 된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 시부모님이 지난달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부르셔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다짜고짜 돈을 보태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남편이 물었더니 원래 이런 건 자식들이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부모님 두 분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여행비를 달라시더라고요. 첫째인 저희가 500만 원, 둘째인 시동생네는 300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당신들께서 알아서 하신답니다. 아니 우선은 어떤 여행을 가시려길리 거의 1000만 원이나 필요한지 궁금했고 곧바로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무슨 유산을 탐을 냈습니까? 아니면 퇴직금에 욕심을 내기라도 했습니까? 그냥 두 분이서 가진 돈 안에서 재미나게 사시기만을 바랬는데 그 돈 다 어쩌고 저희한테 여행 경비를 달라니요. 그것도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진짜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면 형편되는 대로 알뜰하게 다녀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10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데도 누구누구는 어디에를 갔다 왔더라 하시면서 이 정도는 가져야 체면이 선다고 하시네요. 당장이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대책 없이 돈을 써대시냐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이 먼저 입을 여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다 썼길래 벌써 손을 벌리시냐 따지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 돈이기도 한데다 말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남편 눈에는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촉촉해져 있었지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시냐. 그래도 1,000만 원짜리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면 집에 있는 물건들 팔아서 가시던가 아니면 아버지 외제차 팔아서 다녀오시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아버님 말이에요. 공장에 야간 경비 일을 하시는데 고급 외제차 끌고 출퇴근하시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 계속 생각해왔거든요. 끝으로 이제부터는 용돈도 못 드릴 것 같다. 두 분이서 어떻게든 알아서 살게 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한다 말을 한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시부모님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들리긴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무시했어요. 솔직하게 며느리인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제 시부모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부모만 아니면 확 인연까지 끊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네요. 똑같이 용돈 30만 원씩 드려도 시부모는 더 안 주냐 타박만 하지 고맙다는 인사 한 번도 없는데 반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용돈 잘 쓰겠다며 더 못 드려서 죄송할 정도로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남편도 자기 집보다 저희 친정에 가 있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해 보이고요. 그 후로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진짜로 남편은 용돈을 보내지 않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4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용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돈 없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의 결심을 돌릴 생각 없고요. 가족으로서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시부모님이 사치 부리는 비용까지 보태드릴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아들 며느리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때는 저희도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냥 안 보고 사는 수밖에요. 부디 지금부터라도 기본만큼만 생각 있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